그럼 화재의 위험성이 없어요 라는 거를 에비던스로 남겨놓기 위함이에요. 반드시 용접 용단 작업은 사진을 첨부하셔서 동료 확인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점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면 점검은 지금 현재 사진을 모르겠어요. 올리시는 분도 있고 안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앞으로는 사진을 올리셔야 됩니다. 점검 사진. 양호면 양호한 사진, 불량이면 불량한 사진. 근데 도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이 찍은 거 카카오톡에서 받거나 일주일치를 찍어서 한 방에 올리거나 안 됩니다. 시간, 데일리,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치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제대로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가 크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SK 에코프렌트인데 우리 관리자분들이 어떤 BP 점검을 하셨을 때 양호한 거는 양호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되겠지만 뭐가 미흡한 게 있어서 보완 요청을 하실 때는 저희가 레벨을 선택하도록 했어요. 그 레벨이 뭐냐면 지금 뭐 부회장님께서 우리가 부회장님한테 보고 드린 그 부분 작업 중지, 전면 작업 중지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체크하게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뭐 계획서상의 뭐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뭐 조치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사용 중지에 대한 문제이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보완 요청할 때만. 양호는 해당이 없겠죠. 그런 것들이 좀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점검 등록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심에서 이제 점검을 우리 안전관리자분들이나 관리감독자분들이나 우리 BP 관리자분들이 등록하실 때는 점검 리스트가 있잖아요. 53종 기반으로 작업 발행한 것들을 클릭해서 점검 실적을 입력하시는데 향후에도 제가 필수 김철민이라는 사람이 오늘 점검해야 될 게 한 5건이야. 필수로 특별, 중점, 일상 포함해서 한 5개 점검을 해야 돼 하는 것들은 리스트를 클릭해서 점검을 해주시면 돼요. 그 안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안심 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안심 톡이라고 유사한 게 있는데 그걸 약간 밴드화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냥 내용을 쓰시고 그냥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밴드를 만든 취지는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현재 카톡이나 밴드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현장에서. 안심은 다 양호인데 카톡에서 사진 공유하고 카톡에서 사진 피드백 받거나 밴드에서 피드백 받거나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안심밴드 안에 많은 사진을 담아주십사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그 사진을 저희가 AI한테 좀 학습을 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한 개 현장당 한 100개 정도의 사진만 올라오면 지금 우리 SK 에코프렌트 온고잉이 한 60개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올라오는 사진만 한 1000장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1년이면은 엄청난 사진이거든요. 그거를 AI 학습을 시키면 내후년에는 저희가 사진만 찍어 올려도 AI가 그냥 다 코멘트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취지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그렇더라도 카톡이나 밴드를 안 쓸 수는 없겠죠. 그게 편리하니까. 대신 이제 가급적이면 이 안심밴드에 좀 많은 사진을 좀 녹여달라라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 혹시 뭐 연장의 치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글쎄 도자에서 이 현장의 안심밴드를 보고 뭔가 과거의 것을 보고 뭐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안심밴드에는 저희가 두 가지 기능을 넣었어요. 하나는 점검 기능, 점검 입력 기능, 또 하나는 그냥 게시판. 그래서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분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게시글을 올리시면 이 밴드 안에 들어와 있는 현장 소장님이나 모든 구성원분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에 대한 승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허가서에 대한 승인이 있고 작업 개시에 대한 승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중점 작업 같은 경우는 전일 허가서, 그러니까 작업 발행을 해서 승인까지 받으라는 거고, 그럼 작업 당일이 됐을 때는 이 특별 작업 그리고 용단 용접 작업, 밀폐 공간 작업은 저희가 작업 전 점검을 SK 에코프렌트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BP에서 사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프로세스가 꼬인 게, 지금 우리 팔러시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모든 작업에 관리 감독자분들이 사전 점검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저희가 사실 다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은 BP의 역할이 특별한 중점 작업에 다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하지 말라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게 굉장히 법적인 리스크도 크고 왜냐하면 중첩법 다 적용 받으시거든요. 해당 BP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법보다 사유가 상위 규정은 될 수가 없어요. 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유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버전의 것들은 특별 중점에 BP의 역할이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사전 점검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지금 현장에서도 보면 작업하시기 전에 BP에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작업할게요 하면은 SK 브랜드에서 하세요 하는 것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따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특별 중점 같은 경우는 일단 사전 준비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BP가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특별 작업이랑 용단 용접 작업, 밀폐 공간 작업은 우리가 BP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거 작업해도 돼요 하고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점검 후 승인 요게 이제 특별 작업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확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점 작업은 뭐냐? BP에서 사전 점검을 해서 작업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SKF프론트에서 승인 후 점검 승인 제도는 들어가 있는데 특별은 작업 후 승인이고 중점은 승인 후 점검 이렇게 바뀌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 에코프렌트에서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들은 일상 A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A는 뭐냐면 일상 작업 중에 A 등급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위험성 평가 A 등급 내용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면 점검하시면 되고 해당 없으면 그냥 NA로 하셔도 되고 다른 내용은 입력하셔도 돼요. 그렇게 점검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저희의 로직은 특별 작업과 중점 작업 두 개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특별은 BP에서 사전 점검, 우리는 점검 후 승인. 그리고 중점은 BP에서 점검, 우리는 승인 후 점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룹에서 용단 용접과 밀폐 공간 작업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사업 부문별로 용단 용접과 밀폐 공간이 특별인 데도 있고 중점인 데도 있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작업전 점검으로 다 끌고 왔고 대신 점검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별 작업 같은 경우는 시공 책임자와 안전 매니저가 최소한 1개소 이상 점검하도록 저희가 파일럿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 책임자는 공사 책임자는 아니고 파트장 이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설비, 건축 책임자 다 포함해서 파트장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주체를 현장에서 설계를 하셔도 돼요. 맞게끔. 그리고 안전 매니저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특별 작업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막 20건 막 이러면 내가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다 봐? 못 보죠. 그러면 최소한 1개 이상은 보시고 나머지는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중점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 공사와 안전 담당께서 점검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상 A 작업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용단 용접 밀폐 공간 같은 경우가 지금 하이테크는 얘가 특별 작업인데 건축은 이게 지금 중점 작업이에요. 근데 프로세스는 점검 후에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 책임자와 안전 매니저가 아니고 공사 안전 담당이 해주시면 됩니다. 점검 후 승인은 이렇게 조금 프로세스가 다르다.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닥 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그리고 보건 점검 같은 경우는 BP에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점검해 주시면 돼요. 뭐 체계도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 지금 BP에서 작성을 일단 하시죠. 근데 저거 작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표준 안전 작업 절차를 선택을 하세요. 대중소 분류 체계를 선택을 하시고 53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성 평가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시죠. 개인도로 1점부터 9점까지. 그러면 시공도 1점부터 9점까지, 안전도 1점부터 9점까지. 그게 왜 1점인지 왜 9점인지 그냥 개인의 주관 하에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면 AA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4개의 등급으로 나와요. 물론 이제 AA 등급은 지정되어 있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작업별 다수의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이 하나의 등급화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요거는 이제 BP 관리자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일단 분류 체계는 유사해요. 대중소 분류 체계는 동일하게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게 공통 작업입니다. 이 공통 작업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장비 같은 경우 지게차, 고수 작업대, 이거는 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상시 영상 평가할 때 해당되는 거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고, 작업벌판도 뭐 이동식 틀비계, 날비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계기구도 뭐 전선, 뭐 공도구, 전기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별 중점 작업 대상 공정을 한 달 동안 진행될 걸 선택해 주시고 작성을 요청하면 AI가 로딩이 들어갈 거예요. 한 30초 정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ABC 등급까지 결정을 해서 AI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등급 같은 경우가 사고 빈도 높은 것, 그리고 최근에 난 사고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위험 요인별 안전 대책을 하나의 등급으로 바꿨다. 그래서 추락이 A등급이면 B등급은 전도가 될 거고, C등급은 감정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고요. 근데 이제 최초와 정비 위험성 평가는 AI 반영이 안 돼 있고,